자, 학생 여러분, 전기에너지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기 일반적인 용어 정리와 그리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이 뭔지 알려면 일단 전기에너지가 어떤 공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전구에 불을 켜도록 하고 싶다. 자, 이게 전구입니다. 전구에 불을 켜도록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구에 불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죠. 어디에 연결해야 됩니까?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야 되죠. 그래야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저절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이 빛 에너지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지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빛이 발생하도록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환되는 중간 과정에 누군가 일을 해줘야지 빛 에너지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콘센트 꽂으면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른다.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전자가 움직이죠. 그 전자가 니크롬선을 움직이면서 빛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일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급된 전기 에너지 를 전자가 얻어서 전자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이 그 새로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소모된 에너지 또는 발생한 새로운 에너지 요 세 값은 전부 다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급된 것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소모돼서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110V 공급할 때랑 220V 공급할 때랑 언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전압은 에너지 개념이랬죠. 그래서 전압이 크다는 말은 에너지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많이 공급한다는 말은 일단 전압이 커야 됩니다. 일단 전압이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일한다 했습니까? 전자가 일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 한 개가 일할 때보다 100개가 일할 때 훨씬 일을 많이 하죠.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전자가 도선을 많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통과하는 전자수가 뭐였습니까? 전류의 세기였거든요. 그래서 전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기 에너지 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전기 에너지 많이 썼다라고 할 때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 때죠. 그래서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공식은 일단 전기 에너지를 약자로 1화 적으면 전기 에너지는 일단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제 V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전기 에너지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세기 약자로 I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사용한 거죠. 시간 약자로 T라 적을게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공식이 V와 I와 T를 곱한 VIT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뭐 쓴다? 줄을 씁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거 줄 단위를 쓰기 위해서는 요 시간 T에다가 초 단위를 곱해야 된다는 거. 뭐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몇 줄입니까? 라고 물으면 1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을 초로 고친 3600초를 곱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제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VIT는 공급된 전기 에너지 얼마입니까? 해도 공식이 VIT입니다. 그 다음 전기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해도 공식은 VIT. 소모된 전기 에너지 얼마입니까? 해도 VIT. 또는 발생한 빛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도 공식은 VIT입니다. 모두 똑같이 VIT입니다. 자, 그럼 전기 에너지가 VIT인데 전력은 뜻이 뭐냐면 뜻이 단위 시간당 전기가 한 일이거든요. 단위 시간이 뭐냐면 이코르 1초 동안입니다.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전기가 한 일입니다. 그럼 아까 전기가 한 일 공식이 뭐였습니까? VIT였죠. 근데 전력은 T에다가 몇 초를 곱하라고? 1초를 곱한 게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일률이 영어로 파워거든요. 그래서 전력은 이제 약자로 P라 적습니다. 그럼 이 전력은 공식이 VIT인데 T에 몇 초를 곱하면 된다고? 1초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이런 곱하나만 안 하니까 공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VI가 되겠죠. 요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중학교 내용 복습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전력 공식이 VI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력 공식이 VI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기에 있어서 잊으면 안 되는 공식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아무 말이 없어도 이 공식은 기억해야 됩니다. V는 IR 오음의 법칙. 자, 그러면 전력이 VI인데 요 V 자리에 IR 넣어도 I랑 IR 곱한 거랑 V가 같기 때문에 V 대신에 IR을 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IR을 넣으면 공식이 뭐가 됩니까? I제곱 R이라는 공식도 되죠. 그 다음 V 대신에 IR 넣어도 됐듯이 요 I 자리에 요 공식을 다시 쓰면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요 I 자리에 R분의 V를 넣어도 이퀄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R분의 V를 I 자리에 넣으면 V 곱하기 R분의 V 돼서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력 공식은 VI도 되고 I제곱 R도 되고 R분의 V제곱도 됩니다. 요 세 가지 공식을 전부 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력 수송에 요 공식들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력 단위는 이제 와트를 씁니다. 원래 전력의 단위는 줄/초인데 이거를 줄여서 W라 적고 와트라고 읽습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런데 왜 이름을 전력량이라고 하나 더 붙였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줄 단위를 쓰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자, 우리 한 달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기 고지서로 받아보잖아요. 근데 한 달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줄 단위로 표현하면 우리 집에 220V를 쓰는데 곱하기 10A가 흐릅니다. 곱하기 그다음 시간을 곱하는데 줄 단위를 사용하려면 시간을 초로 바꿔야 된댔죠. 그럼 한 달이는 30일인데 하루는 24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시 초로 고치면 3600을 또 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숫자를 곱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전기 에너지가 숫자가 너무 길어지겠죠. 줄 단위를 사용하면. 그래서 줄 단위를 안 쓰고 일상 용어에서는 킬로와트시를 쓰거든요. 또는 와트시보다는 킬로와트시를 더 많이 쓰는데 그 와트시 단위 또는 킬로와트시를 쓸 때를 특별히 전력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전력량은 공식은 VIT랑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VI 곱한 게 전력이니까 전력에다 시간 곱한 게 전력량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단위를 와트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T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은 1시간, 2시간이라는 시 단위를 곱해야 된다.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기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하면 시간 T에 초 단위를 곱해야 되고 전기 에너지는 몇 와트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간에 그 T에다가 시간 단위 1시간, 2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기기구는 이렇게 전격 전압과 전격 전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격이라는 게 정해진 규격이거든요. 그럼 요 드라이기는 정해진 규격의 전압이 딱 정해진 전압이 220V 60Hz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격 전력은 뭔 말이냐면은 이 드라이기를 220V에 연결하면 700W 소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700W란 뜻은 뭡니까? 1초 동안 전기 에너지 700J를 소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와트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전기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0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줄 단위로 계산하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자, 전기 에너지 공식 뭡니까? VIT거든요. 자, 그런데 V와 I 곱한 게 바로 전력 P 아닙니까? 전력 P,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00이라고 나와 있죠. 곱하기 10분 동안인데 자, 줄 단위는 10분을 곱하면 안 되고 10분을 뭐로 고쳐야 된다? 초로 고쳐야 된다. 그럼 분을 초로 고치는 방법은 10에다가 60초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1, 2, 3, 4, 0이 4개고 4, 7, 6, 42 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0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몇 와트시입니까? 와트시 단위를 물었다고 하면 자, 전력량이나 전기에너지나 공식은 똑같았습니다. VIT. 자, VI가 P입니다.
왜 P로 바꿔주냐면은 지금 요 문제에서는 전력만 표시돼 있죠. 전력만. 그죠? 전압도 표시돼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표시 안 돼 있으니까 전력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전력이 700 곱하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10분을 곱하면 안 되고 10분을 뭐로 고쳐야 된다? 몇 시간인지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10 곱하기 1분은 60분의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게 되면 6분의 7 와트시가 됩니다. 6분의 700 와트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 분수가 아닌 정수로 계산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내긴 할 거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줄 단위로 물었는지 와트시 단위로 물었는지 확인을 하고 줄 단위면 곱할 때 뭘 곱해야 된다? 몇 초인지를 곱해야 된다. 와트시 단위일 때는 이게 몇 시간인지를 곱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걸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 자, 그림은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연결은 자, 일단 병렬 연결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병렬 연결이다. 여기 보면 220V 전원 장치가 있죠. 그러면 그림이 이래 그려져서 그렇지. 여기에 선풍기, TV, 냉장고, 세탁기 요래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선풍기 양쪽 끝, TV 양쪽 끝, 냉장고 양쪽 끝, 세탁기 양쪽 끝을 하나로 쭉 묶어서 전원장치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교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 교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기기구는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럼 병렬 연결에서 소비량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시간 동안 전기에너지 소비량 해놓고 이퀄 소비전력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입니다. 전력. 같은 시간 동안 전기에너지 양은 전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물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W, 60W 요게 전력이잖아요. 가장 큰 거는 얼마다? 250W 세탁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전기 저항이 가장 큰 기구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저항이 크면 전류 잘 흐릅니까? 못 흐르죠. 그럼 전류의 세기, 저항이 크면 전류의 세기가 I죠. 작은 거 고르면 됩니다. 근데 전류 세기가 작다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림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전압하고 소비 전력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똑같다고 했습니까? 전압이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엔 다 220V 전압입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이 뭐 곱하기 뭐였습니까? P는 소비 전력이 V 곱하기 I였죠. 그럼 모든 전기기구는 V가 220V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전류 세기가 제일 작게 흐른다는 말은 소비 전력이 제일 작은 거겠네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제일 작다는 말은 소비 전력이 제일 작은 거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소비 전력 제일 작은 거 누굽니까? 선풍기네요. 선풍기 40W. 그래서 답은 누구다? 선풍기이다. 자, 3번, 4번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병렬 연결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수가 늘어나면 각각의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말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변화 없다. 즉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변화가 없다. 이게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220V 전원장치거든요. 여기에 선풍기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TV를 연결했다고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가 아까 220V인데 저항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oh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V는 IR이니까 여기로 22A가 흘러야 되겠죠. 이건 얘입니다. 숫자가 너무 크네. 이건 얘입니다. 22A 선풍기에. 근데 TV를 연결했습니다. TV를 연결한다고 해서 선풍기 바람이 갑자기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TV를 연결하더라도 선풍기 바람 부는 건 그대로죠. 그 말은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변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TV 켰다가 다시 라디오를 켜도 TV나 선풍기는 아무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병렬로 자꾸 추가한다 하더라도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변화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동시에 사용한 전기기구 수가 늘어나면 흐르는 전류의 총합은 하고 물었거든요. 흐르는 전류 총합이 여기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풍기만 연결돼 있었을 때 자, 220V에 선풍기가 연결돼 있을 때는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가 총 전류랑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 TV를 하나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색이 그대로인데 TV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총 전류는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TV에 흐르는 전류 더해진 게 흐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다시 라디오 같은 걸 연결했다, 세탁기 같은 거 연결하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총 전류는 이 세 개의 전류가 다 더해진 게 흐르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흐르는 총 전류의 합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한 콘센트에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계속 연결하면 여기 총 전류 세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도선이 뜨거워지면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단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는 건 전력 수송이거든요. 수송. 그럼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걸 수송이라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자한테 수송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송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높이거나 낮추는 거는 변압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변전이라고 표시합니다. 변전. 그럼 이렇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1초당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데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만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전소에서는 굉장히 고압으로 송전을 하고 높은 전압으로. 이유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럼 고압으로 송전을 하는데 아주 높은 전압으로. 근데 우리 집은 몇 볼트를 사용합니까? 220볼트를 사용하니까 중간중간이 변전을 하게 됩니다. 즉 전압을 변화시켜서 우리 집에는 결국 220볼트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앞에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봤죠? 전봇대라고 표현되는 옆에. 그럼 이렇게 우리 집 바로 옆에 변압을 시켜주는 기계를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주상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220볼트로 낮추어서 집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전기에너지 2차시 수업이고, 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이제 변압기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